안녕하세요. 개 더블섬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메가 비타민 건강법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과 의학 박사 후지카와 도쿠미이고 옮긴이는 황명희님입니다. 펴낸 곳은 도서출판 성한당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학 박사로 1960년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정신과 현립 히로시마 병원 정신과 국립병원기구 정신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우울증의 양리, 화상연고와 MFA를 이용한 노년기 우울증 연구를 하며 노년에 발병하는 우울증에는 미소 뇌경색이 많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2008년 후지카와 10년외과 클리닉 히로시마 하스카이치시를 개원하여 우울증을 시작으로 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질환, 섭식장애, 인지증 등의 치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단백 및 저당질식을 중심으로 한 영양요법으로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서의 우울을 지우는 마법의 식사, 모든 컨디션 부진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약에 의지하지 않고 아예 학습장애를 없애는 방법, 정신과 의사가 생각했다. 우울증도 사라진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식사기술, 분자영양학에 의한 치료, 사례집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명활동은 대사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리고 철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대사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몸이 나른하고 무겁고 또 힘든 상태가 계속되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부진의 이면에는 대사 장애가 있습니다. 영양이 충족되지 않은 질적 영양실조 상태가 계속되면 대사 장애가 심해집니다. 건강 수준 향상의 첫걸음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 즉 프로틴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계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식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이 꼭 필요합니다.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단백질 보충제인 EAA의 유용성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EAA가 효율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여 프로틴은 섭취하지 않고 EAA만을 심지어 대량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안전한 EAA 섭취 방법은 EAA의 5에서 10배의 프로틴을 병용하는 것입니다. 메가 비타민의 기본 세트, ATP 세트, 프로틴을 1일 20g 60cc에 꾸준히 섭취한 뒤에 킬레이트 철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당질 제한도 진행되었을 때 메가 비타민을 시작합니다. 메가 비타민이란 많은 메가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방식만으로 건강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 질환이 없고 노화로 인한 몸에 큰 변화가 없으면 다음 기본 세트인 ATP 세트를 지속해 가면 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 아데노신 3인산을 양산하기 위해선 보요소와 보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드는 데 유용한 비타민과 미네랄 조합을 ATP 부스트 보충제 4종 세트 ATP 세트라고 표기라고 합니다. 고단백식 플러스 당질 제한을 실시한다는 전제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기본 세트입니다. ATP 세트 1일 섭취 기준 철, 나와이언 36mg 킬레이트 철, 필요량 약 100mg 비타민 B, B50 콤플렉스, 필요량 100에서 300mg 비타민 C, C천 필요량 3000에서 9000mg, 비타민 E, 이사백D, 토코페롤 함유, 필요량 400에서 800IU, IU, 국제단위 인터내셔널 유닛의 약자, ATP 세트 먹는 방법 참고 1일량, 철, 나와연 36mg 킬레이트 철, 3정 저녁에 3정, 비타민 B, B50 콤플렉스, 2정 아침, 저녁에 1정씩, 비타민 C, C천 3정 아침, 점심, 저녁에 1정씩, 비타민 E, 이사백D, 토코페롤 함유, 1정 아침에 1정. 철과 비타민 E는 동시에 섭취해서는 안 된다. 비타민 E는 아침, 철은 저녁. 처럼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한다. B50은 늦은 밤 시간에 먹으면 불면증이 있을 수 있다. 저녁 약은 가능. 한 빠른 시간에 먹도록 한다. 메가 비타민의 발전 세트, 애드온 세트,
이번에 설명하는 에드온 세트는 기본 고단백 저당질식 플러스 프로틴 ATP 세트를 지속할 수 있는 분들 중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싶은 분에게 제안하는 조합입니다. 에드 에이디온 세트란 비타민 A 플러스 비타민 D, 셀레늄의 조합으로 점막과 피부를 강하게 하는 지용성 비타민과 암 예방에도 사용되는 미네랄 셀레늄을 조합한 것입니다. 에드온 세트는 지용성 비타민을 증가시켜 점막과 피부를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며 독감 등 기도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ATP 세트와 함께 에드온 세트까지 실천할 수 있다면 건강 수준을 올려 질병을 예방하기에는 최강일 것입니다. 에드온 세트 1일 섭취 기준 비타민 A 25,000 IU, 임산부는 1만 IU까지 비타민 D 1만 IU, 세렌 200mcg, IU 국제 단위 인터내셔널 유닛의 약자. 에드온 세트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합이기 때문에 1일 1회 한 번의 섭취가 가능하며 병용에 문제가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다. 비타민은 13가지가 있는데 물에 녹기 쉬운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기 쉬운 지용성 비타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1, 비타민 B, 나이아신 B3, 판토텐산 B5,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비오틴 이상은 비타민 B군, 비타민 C이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높인다. 비타민 C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비타민이지만 진정한 가치와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일이나 채소에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다며 주변에 권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C는 10억 년 전에 생물이 탄생한 원시 바다에 존재하였습니다. 또 생물의 근원인 신진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유기물로서 생물 진화에 매우 이른 시기에 합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500만 년 전 영장류의 선조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있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해도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한 증상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극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흉작으로 인하여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많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잇몸이나 피부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괴혈병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중세 후기 대항해 시대에 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바로 이 괴혈병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의 주민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던 군사들도 괴혈병에 쓰러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의사 제임스 린드는 감귤류를 먹고 선원들이 금세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을 본 후 괴혈병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닌 비타민 C의 결핍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타민 C는 원래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비타민 C 자체가 산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철이온이나 동이온과 함께 있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신체 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DNA와 단백질, 지질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 10g을 섭취할 때 비타민이 400IU를 병용하면 균형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E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중세에는 괴혈병으로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죽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증 괴혈병이 만연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른하고 피곤하며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은 잠재적인 만성 괴혈병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지방산을 잘 연소할 수가 없고 이는 지방산 엔진이 잘 안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ATP 합성 능력이 낮아져서 이로 인해 대사 이상이 일어나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암 치료에는 고용량 비타민 C, 수액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군, 대사를 촉진하고 ATP를 생성한다. 비타민 B군의 종류는 비타민 B1, 비타민 B, 나이아신 B3, 판토텐산 B5,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비오틴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도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식사로 섭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잠재적 결핍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암 예방부터 머리의 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암 예방은 비타민 B1, B2, B3 등이 중요하며
뇌세포 활동을 위해서는 비타민 B1, B2, B6, B12 등 비타민 B군이 총동원됩니다. ATP란 아데노시네신, 트라이파스헤드의 약자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가 없으면 인간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ATP를 기계를 움직이는 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호흡을 하고 심장을 움직이려면 ATP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질적 영양실조는 당질 과다 플러스 단백질 부족 플러스 지방산 부족 플러스 비타민 부족 플러스 미네랄 부족이 원인입니다. 비타민 B 중에서도 특히 B1은 ATP를 만드는 에너지 대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1 부족이 지속되면 젖산이 쌓여서 산성화 및 저체온화가 진행하고 암을 발병하게 합니다. 따라서 암 치료에는 고단백 플러스 저당질식에 더해 많은 양의 비타민 B, 비타민 C, 나이아신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는 B1과 함께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피부와 점막이 민감해져 눈의 충혈,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구내염, 구각염 등을 일으킵니다. 또 세포분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정신병약을 장기 투여하면 비타민 B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6은 단백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의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필요한 형태로 재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분자영양요법을 실천하는 사람 중 고기나 프로틴 등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 B6의 필요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피부, 모발,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면역 기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피부염, 구내염, 습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증세가 생기기 쉽습니다. 임신 중에는 비타민 B6의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고용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류머티즘,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량의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은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되기도 하는데 비타민 B12와 엽산을 섭취하면 개선됩니다. 엽산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 엽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의외로 많으며 채식주의자, 위절제를 한 환자에게서 비타민 B12 부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B12 부족은 운동장애, 정신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비록 빈혈이 없더라도 혈중의 B12 농도, 엽산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호라고도 합니다. 판토텐산은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대사에 필요하며 지질과 당질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체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판토텐산은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의 산출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비타민 B7이라고도 하는 비오틴은 피부염과 백발, 탈모 등을 예방합니다. 비오틴은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당질이나 지질,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습진이나 지병성 피부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 대사가 악화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E, 난임 극복과 젊음을 되찾아주는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E는 1922년 미국의 연구자 허버트 에반스가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발견한 비타민입니다. 에반스는 비타민 E를 불임을 막아주는 비타민으로 발견했지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혈관의 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회춘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비타민 E에는 천연형인 D형과 합성형인 DL형이 있습니다. 이 중 천연 비타민 E인 D, 토코페롤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소맥배아입니다. 이름처럼 생소한 이 식품은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으며 그 밖에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역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이 부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합성형 비타민이 DL형은 대사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면도 있어
효과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비타민이 처방약인 유베라 역시 합성 Dl형이기 때문에 대사에 관한 효과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충제의 비타민 E는 반드시 표기를 확인하고 합성형이 아닌 천연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은 합성형이라도 문제없다. ATP 세트에 비타민 E를 넣음으로써 대사보요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연 비타민 E인 디토코페롤이 필요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로 심장질환을 치료한 에반 슈토 박사도 디어토코페롤을 사용하였습니다. 비타민 E는 생체막의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작용액에서 보호합니다. 체내에서 산화가 진행되면 생체막이나 세포가 열화될 뿐 아니라 산소 부족이라는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타민이 마저 부족하면 호흡으로 얻은 산소의 43%가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때문에 낭비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여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혈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생체막의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는 산소,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 장애를 일으킵니다. 산소는 원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에서 사용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ATP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전자전달계에서 호기성 해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E가 있으면 산소, 비타민, 미네랄의 미토콘드리아 내 흡수가 개선됩니다. 즉 비타민 E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효과를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타민 E를 섭취하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의 효과가 2배가 되어 나타납니다. 비타민 D, 튼튼한 뼈를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 감염증을 예방한다. 지용성 비타민 D에는 비타민 D 에르고칼시페롤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이 있습니다. 비타민 D1은 발견 후 불순물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 비타민 D는 식물에 들어있고 비타민 D3은 동물에게 많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D3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비타민 D3이 비타민 D보다 2배 강한 작용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구루병을 예방하는 물질로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농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영국의 공업도시에서 일하게 된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던 것이 구루병입니다. 1992년에는 대구 간유 속에 구루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파벳 순서대로 명명하여 비타민 D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원래 비타민은 체내에서는 합성하지 않는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음식 등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섭취하는 양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타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주된 기능은 칼슘 대사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높이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뼈에서 혈액 속으로 칼슘을 방출하여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뼈의 생성과 강화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대퇴골경부 골절입니다. 그러나 칼슘 플러스 8배가 이후에 비타민 D를 투여하면 대퇴골경부 골절은 43%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타민 D 기준값 DRI은 6배가 유이지만 이것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호퍼의 어머니는 여러 번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비타민 D를 1일 2000IU를 꾸준히 섭취한 후에는 골절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유방암, 결장암, 폐암, 림프종 환자 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암 진단 후 90일 이내에 혈청25OH D값을 측정하고 최장 9년 동안 추적하였습니다. 추적 결과 18행 야무야인 그룹과 비교하여 혈청25OH D값이 32행 야무의 그룹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 위험이 66%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D는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6만 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값이 가장 높은 부류와 가장 낮은 부류를 비교하여 보니 혈중 농도 값이 높은 쪽의 10년간 사망 위험률이 낮은 쪽보다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절기에 하루 1000에서 4000IU의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어디에 살든 1년 내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보충은 엄청난 건강 효과를 내는 저렴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 눈과 입의 점막, 상피를 보호하여 암을 예방한다. 비타민 A는 과학명 레티놀이라고 해서 레티나 망막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부족하면 야맹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포 분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점막과 상피의 건강 유지, 항산화 작용, 암 예방에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활성형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저장형인 레티닐 에스테르 등의 형태를 띱니다. 여기서 레티놀은 시각세포에서 광자극 반응에 관여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자의 합성에 이용되는데 이로 인해 어두컴컴한 곳에서 시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레티놀이 상피세포에서 발암물질을 줄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레티노산 역시 암과 싸우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의 증상으로는 탈모 발생, 피부 벗겨짐, 근육통, 두통, 점막 증상으로서 입술의 염증, 위통, 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체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A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A는 수송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때 수송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단독의 비타민 A에는 계면활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융해합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비타민 A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A에는 세포 분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비타민 A의 항암 작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상피세포, 점막세포가 각화하고 건조해집니다. 대부분의 암은 상피세포에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복합적인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다면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면 각 비타민의 절대량이 부족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